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의 시공단이 공사 중단에 이어 현장에서 골조공사의 핵심 설비인 타워 크레인 해체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입주 시기가 3, 4년 더 늦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서울에서 최고 매매가를 기록한 아파트 단지는 나인원 한남과 한남 더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두 대통령 관저가 들어서는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가뭄이 노원구를 중심으로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 속에서 저렴한 재건축 단지가 모인 노원구가 거래 증가세를 견인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올 들어 거래된 가장 비싼 아파트가 모두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나왔다는 소식 시작하면서 좀 전해드렸는데요. 이 최고가 아파트들의 공통 키워드가 뭔지 좀 살펴봤더니 그 첫째는 대통령 집무실이었고요. 두 번째는 한강뷰였습니다. 저희 방송 전문가분들도 이 한강뷰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하곤 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한강뷰를 가진 제2의 용산 한남동은 어떤 지역이 될까요? 그런 지역에 발빠르게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다면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모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함께 나눌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둘게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1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아침에 서울 지역에는 요란하게 비가 내리더니 이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게 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동산도 맑게 갤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전문가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차원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차윤원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18일 5.18 기념일입니다. 많은 그 민주화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께 또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그리고 세계 경제 침체 그리고 금리 인상들 지금 우리의 마음을 많이 좀 우울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이 고민, 위기 속에서 항상 기회가 옵니다. 기회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찾아서 그 기회를 가지고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기회를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해결해서 가야 될 것인지 고민 많을 겁니다. 지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거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민주화 항쟁을 펼쳤기 때문에 또 민주화에도 봄이 왔듯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 꼭 봄이 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도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겨서 또 얼른 봄이 올 수 있도록 저희 전문가들이 여러분 편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일 1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만나보기에 앞서서 먼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새로운 정부 그리고 서울시가 함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이야기를 계속해서 내놓으면서 그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다시금 이 역세권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꼭꼭박스의 명강의 시간에는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네, 이 부동산 시장에는 많은 테마들이 좀 존재하겠지만 하지만 서울시, 이 대도시에는 이 테마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개발이 됐기 때문에 기껏 기대를 해봐야 아주 노후된 지역에 노후된 아파트에 재개발이나 재건축밖에 테마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현재 요즘 부동산 시장이 옛날에 그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제도들 그리고 규제들이 서서히 풀어져 가고 뭐 청년주택이니 뭐니 이런
뭐 도시재생이니 박원순 시장 시절에 만들어진 것들이 이제 폐기 처분되고 드디어 가장 부동산 가격의 상승의 원흉이 됐던 공급 부족 이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테마가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기회가 있다라는 그리고 누군가는 항상 아무리 어려워도 틈을 만들어가고 그 틈 속에서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릴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5월 9일부터는 역세권 시프트 개발에 투자하라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항상 보면 과거나 현재나 보면 이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는 항상 상승과 보합과 하락을 동시에 공존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상승이 좀 더 많고 하락이 별로 안 보이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면 지금은 부동산 가격도 많이 올랐고 더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기존 규제에 의하면 종부세, 보유세 부담이 굉장히 많아서 그동안 내 집 가지고 다른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월세를 받으시는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든 시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마치 하락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고 상승이 별로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이 부동산이라는 시장은 항상 상승과 하락 그리고 보합이 항상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열심히 공부하는 분들에게는 반드시 하락, 적던 많던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그런 요인들을 찾아가지고 상승 지역 그리고 상승 테마를 가진 쪽에 투자를 하시거나 내 집 마련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만큼 또 자산의 증가 또는 내 자식들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 역세권 시프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7월인가요? 작년 7월 용산에서부터 그리고 또 여러 군데의 역세권 개발을 좀 강조를 여러 차례 해온 것 같습니다. 그거의 결실이 5월 9일, 5월 9일부터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단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역세권을 개발을 해야 교통체증의 문제가 좀 덜하고 또 역세권에 있는 분들이 아무래도 대중교통수단 특히 지하철 또 GTX 또는 경전철 이런 부분들을 활용이 편하기 때문에 역세권에 공급을 했을 때 그만큼 서울 도심 내에 교통체증 문제라든가 특히 교통으로 발생되는 대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역세권 개발이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왔고 드디어 역세권 개발을 용이하게 하고 서울의 그 부족한 지금 현재 특히 아파트 딱 정말 아파트로 단정 짓기는 힘들지만 쾌적한 주거 환경,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아파트나 아파텔, 그러죠? 그래서 주거용 그러한 건물들이 많이 지어지고 공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많은 수요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그리고 나면 부동산 가격도 제대로 좀 안정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연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유독 5월 9일부터 역세권 시프트에 더 주목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과거에 우리가 역에서 나와가지고 역에서 나오면 승강장이 있죠. 출입구 몇 번 출구 하는 그 출구로부터 거리가 250m인 지역을 1차 역세권이라고 지금까지 해왔고 500m 지역에 대해서는 2차 역세권이라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세권 시프트를 개발을 하고 할 때는 항상 이 1차 역세권이 50% 이상의 면적을 차지해야만 진행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역세권 주변에는 바로 나오면 뭐가 있어요? 상가와 업무시설들이 많이 있죠. 상가와 업무시설을 빼고 나서 1차 역세권 250m를 개발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규모도 작고 또 키워서 개발하려고 하니 역세권 이 1차 역세권 규모가 50%가 넘지 않았기 때문에 무산되거나 또 이 작은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목소리가 큰 상업 및 업무 시설들의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역세권 개발이
깨져버렸죠. 그래서 진행되다가 말고 진행되다 말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1차 역세권의 범위를 1차적으로 350m로 키웠죠. 그렇지만 역 주변은 역시 이 상업 및 업무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세권의 상업 및 업무시설을 빼고 50%의 면적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20%더 확장을 하자. 그래서 350에서 20% 확장을 해서 420m로 확장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그러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게요. 이 기존의 2차 역세권은 원래 용적률 300%를 주고 1차 역세권을 500%를 준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용적률 500%를 주었다라는 의미가 결국은 500m 이내에 있는 80m 구간은 300m, 300% 하더라도 여기에서 업무 및 업무 지역과 이 상업 지역을 빠져서 간다 하더라도 굉장히 넓어져서 무조건 1, 2차 역세권이 합쳐지면 이 1차 역세권 면적이 50%가 넘어가고 그만큼 개발이 수월하죠. 거기다 대고 이 용적률을 웩스 최대한 50%까지 증가하기 때문에 2종 또는 3종 땅들은 준주거 지역들은 원래 안 하죠. 역세권 시프트 업무에서. 그래서 준주거는 생각보다 투자 가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상업 및 업무시설을 갖고 있는 거대 지분을 갖고 있는 분들이 통제되기 때문에 개발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종 용적률 서울 같은 경우에는 200%, 3종은 용적률 250%를 밖에 지을 수가 없는데 역세권 개발을 통해서 용적률을 무려 500%까지 올려준다는 거죠. 그러는데 올려주는 용적률의 50%를 기부 체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원래 200%인 지역에서 500%로 올려주면 300%가 늘어나죠. 거기에 늘어나는 300% 중에서 50%를 기부 체납을 하게 되죠. 그러면 150%는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고 조합원들이 150% 가져갑니다. 그러면 무려 350%의 용적률만 가지고도 엄청난 수익성과 사업성이 좋아집니다. 과거에는 25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키워서 이 용적률을 받으려다 더 키우려 하다 보니 용적률 300% 받을 바에는 그냥 기존 개발 200%짜리 300% 받고 17% 정도의 기부 체납만 하게 되는 그런 기존의 재개발 형태를 가져가겠다 보니까 항상 서로 싸우고 다툼이 있었죠. 개발하자 말자 민간 그냥 도정법으로 가자 했었는데 이제는 역세권이 절대 사업성에서 우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역세권을 안 하는 게 바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그리고 이번에 규정에서는 기존의 재개발이 진행하고 있거나 기존의 청년주택을 하고 있거나 기존의 모아주택이라든가 아니면 가로주택 정비구역을 하는 사람들도 기존 것들을 다시 이 역세권 시프트를 하게 되면 다 해주겠다. 지금 현재 역세권 주변으로 보면은 뭐가 있죠? 가로주택 사업 또는 모아주택 사업 또한 예를 들어서 지역주택조합 같은 게 있는데 그런 수익 구조가 나지 않는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500% 받게 되면 모든 조합원, 지역 주민들의 큰 혜택이 되기 때문에 역세권 시프트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즘 최근 뉴스를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만들었던 청년주택 이런 것들 서로 다 폐기 처분하고 있죠. 이건 작년까지만 해도 용적률 많이 주고 8년 동안 보관하되고 또 기부 체납 비율도 낮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용적률 올려뒀더니 나중에 보니 청년주택이라는 자체가 너무 작고 정말 도시에게 맞는 그러한 주거 환경이 아니라 정말 쾌적하고 좀 주거 환경이 좀 좋은 양질의 어떤 그 주거가 좀 필요한데 그런 양질 작고 정말 월세 정도나 받은 그런 청년주택들을 가지고 간다면 나중에 분양도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지금 연일 폐기 처분되고 있어서 취소를 하고 역세권 시프트 쪽으로 돌아서려고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는 또 다른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조건이 좀 높지 않고 완화되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노후도가 아주 유리하죠. 다른 공공재개발, 공공주도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가 75%. 그리고 또 지금 현재 그 서울시에서 오세훈 음표 신속통합기획 신통은 67%입니다. 그런데 역세권 시프트의 노후들은 60%만 만족을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
이 60%의 노후도를 맞출 수 있는 역세권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주민 동의 이제 50%만 있으면 됩니다. 요 50%만 있으면은 이제 사전 검토를 구청에다가 신청만 하시면 되죠. 그리고 이 바로 정비구역 지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사업성이 좋다라면 사업도 빨리 가고, 요즘은 과거처럼 주민들의 싸움이 아니라 관이 직접적으로 많이 개입을 해서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서 서울시가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비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업도 빨리 가고, 특히 요즘 뭐 단톡방 서로 문자 메시지를 단톡으로 하는 단체방이 생겨가지고 이제는 주민들의 의견이 뭐 사전에 동의서를 받기 전에 바로 그 안에서 거의 결정되는 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거에는 주민 동의율 50% 받으려면 5년, 뭐 7년, 10년 걸렸던 게 지금은 4, 5개월, 6, 7개월이면 동의를 받는, 그리고 주민총회도 하려면 너무 많이 오는데 저도 이제 선수 SS 만행해서 바로 결정을 해가지고 진행하기 때문에 이제 주민 동의도 아주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20년, 15년 걸리던 재개발, 재건축 이제는 다 물리적으로 한 10년 안, 또는 요즘 보니까 서울시 통계에 하면은 재개발이 이제 9.5년, 10년 이렇게밖에 안 걸린답니다. 평균치가. 그래서 그만큼 사업이 빨라졌기 때문에 양질의 아파트들이 빨리 주거 공간 아파트들을 공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용적률 최고 500% 늘어나는 건 상당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늘어나는 용적률에 대해서 50%만 시프트로 장기 전세 주택으로 기부 체납하면 되는 거고, 사람들은 기부 체납하면 서울시에 공짜로 다 주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건설교통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축비를 서울시가 내고 가져간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 있죠. 늘 부딪히는 거. 고도 제한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앞으로 역세권 시프트는 고도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뭐 2종이니 뭐 2종 땅 같은 경우에는 3종부터는 고도 제한이 원래 없지만 2종에서 고도 제한이 항상 뭐 15층, 뭐 7층 이런 식으로 고도 제한이 있는데, 일단 역세권 시프트로 들어가면 고도 제한이 없습니다. 단 건축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된다는 조건이 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역세권 시프트가 얼마나 지금 현재 용이한 거고 개발 진행상 편한지에 대해서 간단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남영역이고요. 여기 밑에는 효창공원역입니다. 과거의 시프트의 개념으로 보신다고 한다면 여기 이 파란 원이 250m 구간입니다. 250m 구간. 그리고 남영역에서도 역시 250m 구간입니다. 250m 구간에는 역도 있고 뭐 여기 상업인 은행도 있고 상업음식도 하다 보니까 여기를 다 빼고 나서 이 지역을 하려고 하니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에 걸릴 수 있는 공간이 한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뭐 스타벅스 뭐니 빼고 하다 보면 역세권 250m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요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체 개발하려면 전체 1차 역세권의 면적이 50%가 넘어야 되는데 넘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이번에 용적률 이번에 역세권 시프트 1차 역세권 면적이 420m로 확장이 됐습니다. 420m 확장이 되고 역시 남영역 쪽에서 420m로 확장이 된다. 오히려 이 전체가 다 역세권 시프트 1차 역세권 안에 들어왔고 오히려 심지어 넓어지다 보니까 겹치는 공간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전 지역은 용적률 500%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쁘죠.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이 원효로 일가는 얼마나 사업이 빠르냐면요. 작년 2022년 12월 10일에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개발행위 제한. 그리고 지금 현재 6월 지금 5월부터 6월까지 당장 2022년 지금 5월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고공람이 들어갔습니다. 이 공람이 들어가면 바로 통과하면 정비구역 지정이 되죠. 정비구역 지정이면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때부터 얘들은 이 조합원의 자격이 생기고 분양 자격이 만들어지는 거죠. 사업이 과거에는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염창역 주변에 역세권 시프트 한다고 2년, 3년 하다가 결국은 해제됐죠. 앞에 있는 상권들이 해제를 원하니까. 그런데 남면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420m 구간 넓다 보니까 이 지역 여기에서 나와서 한 150m, 200 되는 이 지역은 뺐지요. 빼고도 지금 현재 역세권 시프트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이렇게 넓어졌죠. 그리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많이 발생됐죠. 그러니까 월시구나 하고 동의서를 내는 거예요. 동의서를 지금 현재 정비구역 지정 공람 냈지만 이거 다음에 조합 설립할 때 제가 봤을 때는요. 얼마나 열의가 센지 제가 봤을 때는 동의율 75% 받는 거 한 2, 3개월이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사업이 빨리 가기 때문에 이제 말도 안 되게 빨라졌어요. 과거에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 제한 구역 가지고 서로 협의하고 주민들 뭐 의견 받다가 해제돼서 3, 4년 까먹고 해제돼 가지고 또 암울한 시기가 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너무 빨리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들 이 역세권 시프트 지금 할 수 있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신촌역, 노구산동, 그다음에 저기 면목 주변, 그다음에 각 저기 반포 1동, 논현역과 그 신논현역 사이 반포 1동, 그다음에 뭐 양재동도 일부 좀 있을 수 있겠고요. 역 주변에 보면 노후도가 지금 60%가 넘어가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보통 제가 요즘은 그 노후도 계산하기도 매우 쉽지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서도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한 2시간 정도만 품 내서 노후도 30년대 건물이 얼마나 있는지 찍어서 30년 이상이면 1점을 주시고 그다음에 노후도 1년 30년 안 되는 것들 0점 주시면은요. 100개 중에 60점만 나와도 역세권 지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역세권 개발 관심 가지시기 바라고요. 어떻든 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죠? 이렇게 420m까지 역세권 1차 역세권을 확장시키는 기한이 언제까지다? 그게 중요하죠. 기간이 올 연말까지다. 올 연말까지 사전 검토를 신청한 구역이다. 사전 검토를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주민 동의 50%를 받아서 구청에 사전 검토 구청에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요즘 많은 전문가들 역세권 시프트 말을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좋은 소식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서 어떤 소수 아는 사람들의 어떤 그 돈 투자거리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 같이 우리 시청자님들처럼 또 서민이면서 또 내 자식들 내 주택 하나 우리 마련해야 되고 또 이번 기회에 나도 서울에 나 지방에 살지만 나도 서울에 하나 내 아파트 하나 만들어 놓을 거야 라고 하는 분들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역세권 시프트 개발 관심 갖고요. 반드시 용적률 500%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사업성이 매우 좋다. 그리고 역세권에 있는 아파트들이 공급된다면 대부분이 가격이 높다.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역세권 시프트 개발 투자에 한 번 정도 관심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신규 주택 공급 문제가 언제나 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 서울시에서 왜 이 역세권 시프트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하는지, 특히나 올해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좀 짚어봤거든요. 그동안 역세권 시프트 투자 개발을 조금 염두에 두고 계셨다면 이 강의 잘 참고하셔서 조금 더 구체적인 계획 세워보시고 언제든 어려운 점 생기신다면 저희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늘 여러분 편에서 도움드리고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편한 방법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일부 남은 시간은 시청자 여러분의 고민 이야기 직접 듣고 해결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네. 저희가 2019년에 네. 마포 성산동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보유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초에 이제 남편이 주재원 발령을 받아서 지금은 해외에 거주 중에 있어요. 아,
네. 이러한 경우에는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그거를 매도하고 갈아타는 게 좋을지 아니면 전세를 주고 소액 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좀 고민이 돼서요. 네. 네, 대표님의 알겠습니다.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2019년에 매수하셨던 마포 성산동의 20평대 아파트를 이제는 좀 거주에 대한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걸 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투자하느냐 아니면 계속 가져가느냐 혹시 성산동에 어떤 아파트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아, 네. 그 성산 2차 이편한 세상입니다. 네, 성산 2차 이편한 세상. 네. 네, 이 아파트를 계속해서 좀 가져갈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한번 투자 개념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네.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반갑습니다. 해외 주제 어디로 나가셨어요? 아, 네.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 아, 호주. 네. 호주는 아마 그 고대와 현재가 존재하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와 자연을 갖고 있는 곳이죠. 네, 좋은 것 맞습니다. 같고 우리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에 그 브루나이에 계셨던 분들, 수없이 미국, 그다음에 중국, 그다음에 뭐 독일, 영국 많은 분들, 특히 캐나다가 요즘 많이 캐나다 쪽에서 많은 교포들 보고 계시는데 주재원 계시거나 해외 교포 계신 분들 늘 고국에 대한 그 부동산 관심 두고 싶었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 요즘 동영상 같은 게 많이 발전돼 있으니까 꼭 굳이 한국에 안 오셔도 투자할 수 있습니다. 왜? 제가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믿을만 하니까. 그리고 제가 14, 15년 동안 방송하면서 단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실수하지 않을 만큼 돈도 좀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버시는 대로 관심 갖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산동 뒤편한 세상. 굳이 제가 아파트 또 매각도 생각을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어떤 아파트인지 찍지는 않겠습니다. 성산동 아파트가 다른 데에 비해서 좀 덜 올랐죠? 네. 네, 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성산동이 나쁘다, 안 오른다는 거 아니고 성산동도 오릅니다. 그런데 해외 주재하고 계시는 동안 보통 해외 주재 나오면 4, 5년 계시잖아요. 네, 한 7년 정도 예상됩니다. 7년이면 뭐 굉장한 시간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한국에 주거하지 않으면 전세밖에 놓는 일이 없잖아요. 그죠? 네. 네, 이럴 때는 주거하고 항상 그래요. 투자하고 비교했을 때 주거하고 투자를 동시에 하면 얼마 모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모 중간 보통 오릅니다. 그런데 주거를 열악하게 하고 투자만 생각하면 자산을 많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거를 하지 않고 투자를 하면 더 많이 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성산동에서 안쪽으로 나오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가 용산이에요. 용산을 그냥 제가 좀 하면 안 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가장 비싼 지 그러니까 1등 비싸고 그다음에 마포 2등 비싸고 그다음에 여기 뭐 합정동, 서교동 3번 비싸고 나머지 성산동을 4번 비싼 지역이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3번 지역에 있는 사람이 해외를 나간다고 한다면 돈을 갭 투자를 한다면은 2번이나 1번 지역에도 할 수가 있죠. 네. 이해 가요? 네네. 그래서 3번을 팔아서 내가 갭 투자를 하거나 내 돈 있는 돈을 보태서 2번으로 가는 것은 즉시 하는 게 좋습니다. 이것은 3번을 판 게 아니라 내 돈과 보태서 3번을 흡수를 해서 2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 돈은 3번 오를 때 2번이 더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3번 내릴 때 2번은 보합 정도로 안 내리고요. 3번 많이 내리면 2번은 덜 내립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이 해외 7년이나 살아야 된다면 7년 후면 다 오르겠죠. 성산동도 오르고 3번, 2번, 1번 다 오를 거 아니에요. 하지만 더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가져가는 게 좋다. 그래서 1번이나 1번으로 갈아타셔라. 그런데 혹시 사람들이 만약에 3번 사는데 4번이나 5번 지역으로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3번 살다가 발령이
5번으로 났어요. 그래서 여기서 주거를 해야 해요. 그럴 때 3번을 팔고 5번으로 가서 넓고 깨끗하고 좋은 집 살잖아요. 이것은 팔아먹은 겁니다. 팔아먹은 거. 네, 팔아먹은 것입니다. 왜? 3번 오를 때 5번은 안 오르거나 내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밑에 하급지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임대를 놓고 가서 임대를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산동에 이 편한 세상을 팔아가지고 여기 있는 여유자가 보태가지고 상급지를 갈 수가 있다라면 언제 하라고 그랬어요? 즉시 하라고 그랬잖아요. 즉시. 네. 네. 이해 가셔요? 네, 갑니다. 예. 여기서 말하는 4번 성산동의 지역의 전망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오르긴 오르는데 더 많이 오르는 지역으로 갈아타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죠. 지금은. 네. 그러면 거주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부분 1번, 2번 가라고 하면 뭐 전세 갭 투자만 생각을 하거든요. 이러지 말고 이럴 때 안 살 거니까 차라리 재개발 지역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오시면 직장 위치가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종로입니다. 종로도 개발하기 좋은데 종로는 상업이 너무 시설이 많으니까 사대문화는 개발하기 힘들죠. 그렇다면 네. 개발될 지역, 예를 들어서 여기 노량진 아시죠? 노량진. 네. 예, 노량진 같은 경우 노량진 뉴타운. 뭐 조금 더 멀리 쪽으로는 뭐 장이 뉴타운도 있었겠고 뭐 다 괜찮은데 딱 하나 제가 봤을 때 사대문화에서 지금 개발될 지역은 창신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네. 예, 창신동. 여기 보면 이 종로, 여기 종로, 동대문, 종로삼과 종각, 광화문 이 일대에 가장 옆에 있는 창신동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창신동. 창신동은 신속통합기획과 재개발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창신동 재개발 구역 내에다가 투자하겠어요. 구역 내. 안 사니까. 지금 너무 건물들이 노후돼가지고 살기가 좀 힘들거든요. 임대료도 낮고. 네. 그러니까 저라면 7년 정도 아마 한국 와가지고 2, 3년 있으면 건물이 이렇게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2, 3년 있으면 직접 입주 가능한 시기가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새로 없는 데서, 그러니까 아파트가 없는 데서 아파트가 생기고 그것도 대규모로 생긴 데는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거든요. 지금 많이 아파트들 많이 올라 있죠. 네네. 예, 가격도 좀 막 움직이고 떨어질 거고 무섭잖아요. 재개발에 가면은 안 무섭다. 안 무서운 건 뭐냐면 내릴 확률이 없다. 리스크 제로다, 제로. 리스크 제로이면 안심하고 투자할 수도 되고 7년 동안 갔다 왔더니 가격이 많이 올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해외에서 주재원으로 많이 있다 오신 분들 현지 적응하고 돈도 많이 벌지만 또 소비 많이 하다가 이 한국이나 부동산 시장 아무것도 세상 물정 모르고 왔다가 보면 나만 부자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어떠냐면 여행 잘하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분들 정말 낭만과 아름다움에 빠져서 여행만 하지 말고 꼭 인터넷으로도 좋고 동양서로 좋으니까 한국의 부동산 공부 좀 하셔가지고 한국에다가 내 아파트 하나 그다음에 자식들을 위한 빌라 하나라도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 하나씩 사놔가지고 해외 남편들이 평생 버는 것보다 더 많이 벌어주는 투자를 하나씩 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담 마치도록 할게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대표님과 이렇게 연결이 될 줄 꿈도 꾸지 못했었어요. 아 그래요? 제가 그러면 3년마다 통화할 수 있도록 한번 방송국에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네, 영광이었습니다. 네, 대표님, 늘 감사합니다. 해외에서 건강하시고 늘 아프지 마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는 정말 해외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은 7년 기간 동안 이 중내에는 거주 목적이 좀 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투자 가치만 보고 옮겨 타자 조언 드렸어요. 이 방향대로 계획 세워보시고 그리고 중간중간 또 점검 차원에서도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세요. 저희 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0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전화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신사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제가 50대 중반인데요. 네. 그 아파트 결혼할 때부터 계속 소유하고 있었는데 네. 목동 아파트를 제가 한 4년 전에 팔았어요. 네. 그래서 지금 무주택이에요. 네. 그러는데 이제 제가 그 구로 쪽에 또 상가를 1억 4,020년 전에 했는데 네. 그게 또 지금 너무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전세 살고 있고요. 네. 현금이 지금 1억 정도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요즘에 계속 잠을 못 자다가 네. 차윤원 그 사장님의 그 유튜버를 보고 용기 내어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연락 그리고 정말 잘 주셨어요. 예, 경매도 한번 네. 해보려고 했었는데 네. 경매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어서 좀 답답하기만 하고 네, 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전문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시기이신 것 같아요. 아쉽게도 한 4년 전쯤에 이제 거주하시던 아파트도 매도를 하셨고 무주택 상황에서 이제는 좀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정도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과연 어떻게 조금 더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전문가의 의견으로 풀어볼게요.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도 이제 50대 중반 조금 넘어가는데 네. 우리 시청자님 얘기를 들으니까 가슴이 막 되게 좀 저며요. 네. 아마 제가 꼭 도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50대 중반이면 아직 어립니다. 우리 어린 축에 들어갑니다. 어린 축. 그리고 부동산 투자는 좀 우리 졸업할 나이가 한 75세 정도의 부동산 투자를 졸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우리 시청자님 아직도 20년을 더 투자할 수가 있고 네. 뭐 지금 1억을 가지고 선생님 차 대표 잘 만나면 뭐 10억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75세 이후에도 보통 20년에서 25년 더 살아야 된다는 게 문제예요. 네, 네. 예, 이것도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도 자연스럽게 노후 대책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우리 시청자님이 지금 보니까 뭘 하나 이렇게 사면은 장기 보유하는 습관이 있어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늘 방송에서 많이 말씀드렸는데 부자들은요. 네. 사고 팔고를 하지 않습니다. 네. 가난한 사람들이나 초보들은 샀다 팔았다를 해요. 그리고 국가에게 세금 많이 내고 또 거래에 따른 수수료 많이 내고 다니거든요. 네, 네. 장기 보유자는 무조건 부자입니다. 다만 네.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해요. 어느 지역. 네, 네. 네. 지금 현재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장기 동안 보유했다가 팔은 지역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낮은 지역이었어요? 목동이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아까 목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본인 판단이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었어요? 낮은 지역이었어요? 높은 지역이었어요. 높은 지역은 네. 죽을 때까지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75세 되면은요. 네. 주택 연금 같은 거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네. 팔아서 자식들 놔주고 공시지가 6억 이하로 가서 주택연금 300만 원씩 받을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무덤까지 가져가야 될 곳이었어요. 실수였네요. 근데 이 대부분 초보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요. 귀가 제가 보통 일반인들 귀가 사이즈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귀가 이렇게 되게 커요.
그리고 아, 바람만 네. 불어도 팔랑팔랑팔랑 하는 거야. 아, 네, 예. 네. 조금 오르면 차 대부분 그래요. 오르면 팔고 쌀 때 사겠대. 네. 오를 때 팔기는 쉬운데 네. 쌀 때도 언제인지도 모르고 쌀 때 네. 사기가 쉬워요? 네. 안 팔아요, 싸지면. 왜? 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어차피 이 주택 하나밖에 없는 거 떨어지면 네. 떨어지는 데 살고 그리고 네. 언젠가 좋아지겠지. 한 4, 5년 네. 되면 또 좋아지거든요. 그때 네. 살려고 하면 또 못 사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선호도가 네. 높은 지역을 찾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 네, 네.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덤까지 네. 가져가자. 네, 네. 뭐 네.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부터 부자예요. 강남이요, 아, 네. 60년, 70년대 이제 초반만 해도 수박밭, 호박밭에 그 미꾸라지 잡는 동네였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그냥 좋으니까 선호도 높은 네. 자리가 되니까 30평대가 뭐 억대가 되고 평당 1억대 뭐 30억, 40억 되는 거잖아요. 네. 30년, 40년 전 이 사람들은 뭐 있었냐면요. 숟가락하고 젓가락밖에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아, 네. 다 가난했잖아요.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사니까 얼떨결에 부자 된 거예요. 네. 왜? 그 사람들은 여기가 좋으니까. 선호도가 아, 네. 좋은 집 가만히 있었더니 다른 사람들 돈 벌어서 와니까 나는 가만히 살아도 집값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내가 40억이면 뭐예요? 30억이면 뭐예요? 나 여기 살 건데. 네. 사는 집은 팔지 마라.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님한테 네. 지금 전세 사는 거 하고 현금 1억 있는 걸 가지고 전략을 네. 잘 짜자. 그래서 네.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일단은 이제 50대 뭐 중반이면 아직 경제 활동할 나이고 대출도 나오거든요. 이제 65세 넘어가면 대출도 안 나오거든요. 네. 지금은 땡빛 대출을 받아서라도 내 집 마련하자. 그 다음에 네. 자녀들 집 사주자. 그리고 이자가 3%에서 6% 가면 6%, 3% 이자 더 올라가지고 이자 돈 1,000만 원 더 낸다고 해서 내 인생 안 무너진다. 아파트값 더 오른다. 이자 1,000만 원 낼 때 아파트값 1억 오른다고 믿으세요. 네, 네. 그리고 네. 부담되고 힘들면 어떻게 하면 돼요? 네. 2년 살다가 이자 내다가 화나고 짜증나면 네. 2년 살면 비과세 되잖아요. 양도세, 네. 비과세. 네. 비과세. 그래, 돈 벌고 이자 내주고 또 다른 데 갈아타면 되는 거예요. 더 선호도 좋은 도로. 네, 네, 네. 지금 전세는 얼마 살고 있어요? 지금 4억 5천이에요. 전세 4억 5천. 대출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그러면 아, 한 5천. 네, 네. 5천 있어요. 현금 대출 5천 있으세요? 네. 그러면 4억에다가 1억 하면 5억 있는 거네요. 네, 네. 5억 가지고 지금 네. 현재 한 3억 정도 대출 받아가지고 네. 뭐 월세 150 정도 감당할 수 있죠. 아, 좀 가슴이. 신랑이 지금 정년이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3년이면 아주 많이 남은 거예요. 사서 아, 들어가서 네. 2년 살다가 예. 남편이 평생 네. 벌어가지고 한 달에 3천씩 저축하는 거 뭐 네. 10년 저축은 3억이잖아요. 네. 그 이상 벌면 되잖아요. 벌면. 아,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말하지 이자 6% 이런 거 겁내지 말으라니까 10% 올리라고 그래요. 있잖아요. 네. 이자가 네. 많이 오르잖아요. 이자 네. 많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네. 일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 같아. 그러다가 물가, 인건비 많이 오르니까 팍 올라요. 부동산은 네. 뭘로 만들어요? 인건비하고 원부자재, 자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아, 네. 시청자님 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억 5천 몇 평형 살아요? 지금 48평이요. 48편? 네. 식구는 몇 명이에요? 아, 그 식구 수가요. 네. 4명이요. 4명이 48평 살아요? 네. 자녀분은 몇 살이세요? 아, 지금 28하고 25이요. 25은 학생이니까 그렇고 28 먹은 다 직장 다니시죠? 아, 지금은 집에서 좀 쉬고 있어요. 28세. 다른 공부하고 있어요. 아, 쉬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 고시원 고시원 가서 공부하라고 하고 예. 3명이면은 30평 살아도 돼요. 네, 네. 낭비 48평 사는 사람들, 큰 집 사는 사람들이 식구들과의 이 스킨십이 없어서 서로 한몫도 안 하고 오감이 별로 안 좋아. 네. 네. 좁은데 25평 사는 사람들은요, 미워도 계속 부딪히니까 관계도 좋아, 관계도. 그러니까 아, 네, 네. 이 48평 줄이세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재건축 네.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보세요. 목동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가격 많이 올랐죠? 네, 네. 예. 저희가 최고가 비쌀 때 사가지고 네. 10년 동안 살다가
이제 조금 이제 저희가 살 때하고 비슷해서 예.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렇게 엄청 요즘에는 지금 살기 제가 싫을 지금 정도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힘들어요. 지금 방송 한 번 더 상담 더 해야 되니까 들으세요. 왜 네. 그런 오판을 해왔냐? 혼자 해서 그래. 혼자 공부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공하는 사람들 있죠.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실패를 많이 해요. 네. 자, 제가 봤을 때는요, 5억이면 네. 제가 봤을 때 저기 그 요즘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는 네. 나중에 또 TV 찾아보면 되겠고요. 숭실대 입구역 쪽에 보면 관악현대 있거든요. 네. 관악현대 아파트 네. 네. 사서 빚내가지고 사서 입주하세요. 아, 네. 예.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남편 신용대출 가고 막 대출 끌어다가 하세요. 네. 네. 그래가지고 대출 이자 내다가 버겁고 버거우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제가 네. 어떤 그 보따리 하나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고민을 풀어드릴 테니까. 네네. 예.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볼게요. 물어보지 마요. 제가- 답변 지금 바쁘다니까요. 그다음 양재동으로 제가 좀 보고 있었는데 예. 양재역 그쪽에는 불가능한가요? 그냥 그것은 가격 네. 가격 물어보고요. 네. 대출 얼마 받은지 확인하면 되거든요. 일단 네. 시간 관계상 관악 현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다음 또 네, 지금 네. 현재 시간 관계가 너무 짧아서 죄송하고요. 네. 투자의 지혜는 다 드렸어요. 과감하고 대담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이라도 좀 대출을 활용해서 좀 아파트 매수를 해보자 조언 드렸으니까 말씀 주신 아파트도 함께 좀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빠르게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현금 3억 가지고 네. 강남에 빌라를 사야 되나 안 그러면 서울에 아파트를 사는 게 낫는가 싶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여유자금 3억을 보유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걸 예. 지금 투자 목적으로 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 강남의 빌라, 서울의 아파트 어떻게 좀 계획 세우면 좋을지 대표님과 계획 세워 볼게요. 인사 나눠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현재 시골 지방 어디 사세요? 창원예. 창원이요. 창원에 살다가 이제 서울로 그 취직지대가 서울로 갔어요. 지금 서울 어디 사세요? 수서동에 살아요. 수서동. 예. 예, 비싼 데 사시네요. 예, 그러면 집에 있어 너무 집. 예, 일단 그 수서동에 사니까 예. 제가 꼭 찍어가지고 요즘 예. 투자하면은 좀 자산 좀 많이 불릴 수 있는 곳 가르쳐 드릴게요. 예,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한 강남 빌라 말씀하셨고 아파트를 얘기했는데요. 예. 서울에 아파트 3억 갖고 살 수가 없고요. 예. 사더라도 가격 안 오를 때만 사요. 나홀로에 재개발 재건축도 없고 아무도 보기도 싫어하는 데밖에 살 수가 없어요. 예. 불가능. 자, 지금 올해 역세권 시프트 할 수 있는 데 있잖아요. 예. 여기 보면 신촌역에 가면은 이렇게 지하철 이렇게 서부선 들어온다고 하는 더블 역세권 되려고 할 예정인 노고산동 있죠. 신촌역 노고산동. 노구산동에. 예, 노후도가 60%가 넘어요. 예. 그래서 역세권 재개발이 가능한 이런 그 신촌역 한번 노고산동 투자해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강남도 관심 있으시잖아요. 예. 강남 같은 경우 너무 여기 가까우면은 상업 명무시로 개발이 안 되잖아요. 예. 역삼 2동 아시죠? 역삼이동. 예, 어디냐면은 서울을 잘 모르실까봐 말씀드리자면은 도곡 렉스리라고 아파트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래도 역삼 2동 주민센터 있고요. 강남 예, 세브란스 병원, 역삼역, 그다음에 예. 여기 한티역 있는 데인데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한 600m 정도 떨어진 곳에 역삼 2동이 있거든요. 예. 역삼 2동. 역삼이동 주민센터 부근 말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또 양재동 아시죠? 예. 예. 언남고등학교 있는 데 있죠. 언남고등학교. 예, 언남고등학교. 예. 양재 2동하고 여기 개포 4동이 있거든요. 예. 개포 4동. 예. 양재 2동. 양재 이동예. 예, 여기 이 네 군데 중에서 예. 한번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은 가장 빠른 게 뭐냐면 지역의 노후도가 중요하거든요. 예. 노후도가 60%에
좀 근접한 지역을 투자하는 게 더 빨리 가고요. 예, 예. 강남은 좀 많이 비싸잖아요. 예, 예. 그렇지만 노후도가 좀 못 만족되더라도 조금 멀리 봤을 때 가격이 상승한 지역, 이런 지역인데 그 세 군데 지역을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말이죠. 개포동 예. 예, 만약에 작년 10월에 왔었으면 반포 1동 하려고 했었는데 반포 1동이 너무 올라 버렸어요, 이제. 예, 예. 아셨죠? 예. 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말씀 주신 지역 꼭 임장 활동도 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잠시 후 2부에서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고민 살피기 위해 돌아올 테니까요. 많은 시청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요.